안녕하세요. 생활 속에서 차 문화를 널리 알리고 싶은 티마스터 차정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차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봄에 첫 새싹을 채취해서 딴 우전을 좋아합니다. 때로는 홍차를 좋아합니다 라시는 분도 있고요. 커피를 좋아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차라는 용어는요, 음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죠?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를 만났을 때 우리 차 한잔 할까? 이런 말을 사용하죠. 여기서의 차는 음료라는 말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친구와 함께 보내고 싶은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차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차는 조금 내용이 다를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라고 하면은요, 카멜레아 시넨시스라고 하는 식물의 잎에서 채취한 것을 가지고 만든 음료를 차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넓은 녹차밭이 보이시죠? 이렇게 차나무에서 딴 잎을 가지고 만든 음료를 우리는 차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목련꽃을 가지고 차를 만들 수도 있죠. 목련꽃차. 또는 봄에 나는 쑥을 가지고도 차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런 쑥차.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부를까요? 우리가 차나무 잎을 이용해서 만든 음료를 차라고 한다면 차나무 잎이 아니라 다른 모든 차나무 이외의 것을 재료로 가지고 만든 음료는 대용차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차나무 잎만 가지고도 수천 가지의 차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연한 녹색의 녹차를 만들 수도 있고요. 진한 붉은색의 홍차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든 차들이 한 가지 차나무 잎을 가지고 탄생한 것이죠. 이렇게 차나무 잎을 가지고 우리가 차를 만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발효차, 불발효차 이렇게 종류를 크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발효차라는 말은 우리가 차에 들어있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산화시켜서 만든 차를 우리는 발효차라고 얘기하고요. 차에 있는 효소를 작용하지 못하도록 높은 온도의 불에 덮어서 정지시킨 상태의 차를 우리는 불발효차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든 차에는 녹차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발효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차를 6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찻잎을 그대로 말린 경우를 백차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또 이 찻잎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온도에서 찻잎을 딴 다음 바로 덮어서 산화되지 못하도록 막은 차를 우리는 녹차라고 얘기하고요. 보통 우전이니 세작이니 이런 차들은 다 녹차에 해당하는 차입니다. 또 민황이라는 특별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황차가 탄생하게 되고요. 포효라는 과정을 거쳐서 약발효를 시키면 청차라는 차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만에 있는 우롱차나 중국에 있는 철가늠 이런 차들을 청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최대한 찻잎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성분들을 발효를 시켜서 최대한 많이 침출을 만들어낸 것을 우리는 홍차라고 하는데요. 홍차는 최대한 발효를 시킨 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을 가지고 차를 계속 발효시켜 가면서 마시는 차도 있는데요. 이런 차를 우리는 흑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 찻잎을 가지고도 만드는 사람의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차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의 차를 가지고 한번 누려봤는데요. 어떠세요? 다 다른 색깔을 지니고 있죠. 그리고
각각 다른 향과 각각 다른 맛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퀴즈를 통해서 차에 대한 상식을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차를 마시면 건강에 좋아진다? 차를 마시면 건강에 좋다? 어떨까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를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는 알 수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건강에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몇 해 전에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푸드에 녹차가 들어가게 됐었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녹차 위에도 귀리, 브로콜리, 그 다음에 적포도주, 시금치, 연어 이렇게 다양한 식품이 슈퍼푸드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중에 녹차 속에는 우리가 비타민 C보다 항산화 효과가 20배나 높은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런 카테킨이라는 성분은 위암이나 폐암 등 암 예방 효과가 있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기능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녹차 성분 중에 카테킨 외에 테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런 성분들도 심신이완이나 우리가 지적 능력 향상에도 매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차에도 우리 카페인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차에도 카페인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음료를 주문할 때 보통 그렇게 말씀들 하시죠. 커피는 카페인이 있으니까 차 마실래요?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그런데 네, 안타깝게도 차에는 카페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단독 성분으로만 들어있다면 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차 이외에 데오필린 또는 데오브로마인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함께 결합이 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흡수를 조금 늦춰줍니다. 그리고 몸에 흡수를 늦춰주거나 또는 흡수를 못하도록 막아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몸 밖으로 배출될 때는 빠른 속도로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커피를 통한 카페인보다는 차를 통한 카페인이 부작용이 조금 적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차 안에는 카페인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카페인 성분을 섭취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차는 우리가 하루에 몇 잔까지 마셔도 될까요? 네, 우리가 성인 65kg인 사람을 기준으로 1인 카페인 권장량을 한번 살펴보면요, 400에서 450mg 정도가 됩니다. 이는 녹차를 한 잔에 30mg의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하루에 10잔에서 15잔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 학생들인 경우에는 녹차의 경우 하루에 한 잔 내지 2잔 정도만 마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인 경우에도 최대 섭취량을 300mg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잔 이하의 차를 마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차를 마실 때 우리가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빈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차에는 카테킨이나 데아닌이나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음료이긴 하지만 탄닌 성분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마셔보면 약간 떫은 맛을 지니고 있죠. 이 성분이 탄닌 성분인데요. 이 탄닌 성분은 철의 흡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식사 도중에는 차를 함께 드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차는
가능하시면 식사 시간 외에 식사를 끝마친 다음에 따로 차를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약과 함께 차를 마시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약은 특히 약 중에서도 콜레스테롤을 막아주는 어떤 그런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차에 있는 성분이 이 약의 성분과 쉽게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차는 물과 함께 마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로 간이나 위가 좋지 않으신 분들 있으시죠? 평상시에 조금 약하게 질환을 앓으시고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지금 치료를 위해서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잠시 차를 중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를 밤늦게 드시는 거는 조금 피하셨으면 하는데요. 특히 차 속에 있는 카페인 성분이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분해할 수 있는 유전자가 없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밤에 차를 드시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강의 첫머리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차라는 분류를 했을 때 찻잎을 가지고 만든 차가 아니라 대용차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목련꽃차나 쑥차나 우엉차나 이런 대용차를 저녁 시간에는 가능하면 섭취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상으로 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차에 대한 상식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차 잎을 가지고 우리가 차를 맛있게 우려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